자, 오늘은 로그 함수에서 출제 가능한 문제 유형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먼저 그래프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을 쭉 본 뒤에 그래프 없이까지 해야 되는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유형은 지수함수에서와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 첫 번째는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 거. 평행이동으로 겹쳐진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여러분들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 문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걸 보면은, 평행이동으로 겹쳐진다는 거는 똑같은 그래프, 즉 기본형이라고 하죠.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려면 기본형 y는 로그 ax, 즉 a가 기본형이 일치하면 되겠죠. 그럼 기본형을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건데, 이 기본형을 찾기 위해서는 표준형을 찾아야 되겠죠.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때 기본형을 만드는데 핵심은 a죠. a. 밑이 같으면 됩니다. 자, 표준형은 어떤 형태냐? y는 로그 a의 x-p 플러스 q의 형태입니다. 즉 표준형은 여기 로그의 개수, 로그 앞의 개수가 1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 x 앞의 개수가 1이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식을 만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와 여기.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밑. 그래서 로그 ax, 로그 a 그대로 쓰고 x만 붙인 게 표준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밑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지난번처럼 지수함수처럼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의 x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적어보면 y는 로그 2의 x-3 더하기 4가 있다고 할게요. 가능한지 판단해 보세요. 두 번째, y는 로그 2의 2x가 있다고 할게요. 가능한지 판단해 봅시다. 세 번째, y는 2분의 1 로그 2의 x가 있다고 할게요. 가능한지 판단해 봅시다. 자, 제가 적은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로그랑 같이 보면은 얘네들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거 볼게요. 표준형이네요. 밑이 같죠? 밑이 2 개수 다 일치했죠? 그래서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 정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나요? 2x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1이니까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이 두 번째 거를 적었느냐?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지수함수에서 y는 2의 x제곱과 y는 2의 2x제곱, 즉 지수함수에서는 x에 곱해져 있는 거 해보면 4의 x라서 불가능했어요. 근데 로그 함수에서는 x 앞에 곱해진 수는 곱하기는 로그 더하기이기 때문에 별 영향을 못 줘요. 즉 이동하면 겹쳐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 번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해보면 전체에 곱해진 거죠. 그럼 지수함수에서도 2의 x가 있으면 전체에 곱해진 거 가능했었죠. 밑을 변화시키지 않으니까 가능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는 밑의 거듭제곱은 분모의 거듭제곱은 밑의 거듭제곱으로, 분자의 거듭제곱은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가면 로그 2의 제곱이니까 4, 1은 제곱해봤자 x가 그대로 오겠죠.
그래서 밑이 바뀌어 버렸죠. 표준형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얘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차이점들이 발견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핵심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표준형이 뭔지 생각을 하세요.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미칩니다. 이걸 이용해서 평행이동으로 겹쳐지는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러면 전체 그래프가 겹쳐지는 게 아니라 같은 부분, 일부분이 같은 형태입니다. 일부분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정 점이 이동해서 저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요런 그래프와 요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할게요. 둘은 평행이동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점이 평행이동해서 여기로 관계된 거예요. 이 점을 똑같이 평행이동 시켰더니 요 점이 됐어요. 얘가 원래고 얘가 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이 점을 똑같은 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요 점이 됐어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의 모양과 원래 그래프에서 핑크색 형광펜의 모양과 새로 바뀐 그래프에서 초록색 모양의 그림이 완전히 일치한다 라는 겁니다. 이 둘이 일치를 해요. 공률이. 됐나요? 이거를 이용해서 출제하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한 문제를 같이 풀게요. 어디냐? 여러분들 교과서 58페이지에 있는 문제 10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58페이지 10번 문제.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여기서 조금 변형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형태입니다. 기본형을. 그래서 저기 있는 1,0이 있죠. 그 점은 요 함수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까요? 편의상 2번 함수의 1,2에 대응하게 될 거고 4,2였던 애는 4,4에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모양과 여기서 여기까지의 모양이 완전히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와 여기가 같으니까 이런 파란색 빗금친 부분 있죠. 얘를 요 아래로 넣어서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은 3 곱하기 2라서 6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좀 글로벌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에서 끊어졌으면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넣는다. 이상하죠? 이 부분이 비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사각형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추천하는 게 사각형은 아니라 평행사변형을 추천을 해요. 즉, 자, 여기와 여기 요 둘이 일치하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어서 만드는 거와 완벽하게 빗금친 부분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넣으면 평행사변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2, 여기서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겠죠. 3, 그래서 6,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조금 더 추천합니다. 만약에 제가 아까 변형한 문제에서 보더라도 변형한 문제가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직사각형은 만들기 힘들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평행사변형 만들기 편하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 일부분이 같은 거. 결국 그래프 그려서 하는 두 가지를 했으니까 세 번째는 지나는 사분면 얘기를 할까요?
몇 사분면을 지난다. 지수함수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프를 그릴 때 항상 정근선 먼저 찾으라고 했죠. 정근선이 있으면. 그리고 증가감소 조사하라고 했죠. 이건 어느 그래프를 그리는지 간의 기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내용은 뭐냐? 요거 두 개를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조사해야 될 건 y 절편입니다. 절편. 뭐 x 절편 해도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y절편이 더 구하기가 편해서 y절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뭔가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0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즉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요 정도만 비교하셔도 문제 푸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정근선 x축, y축 그리고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1번처럼 나오게 될 수도 있고 2번처럼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처럼 나오게 되면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죠. 2번처럼 나오게 되면 1사분면 빨간색으로 쓸까요? 1사분면 지나죠. 2사분면 안 지나고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게 돼요. 그래서 지나는 사분면에 차이가 나오죠. 그 차이점이 저는 요점과 요점을 주목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즉 파란색 점을 아래로 내리다가 0이 될 때까지 0이 되기 직전까지는 2사분면, 얘를 올리다가 4사분면, 0이 되기 직전까지 올리면 4사분면이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똑같은 이런 개형일 때 4사분면을 제4사분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로 나와요. 그러면은 얘를 4사분면 안 지나면 1번 형태다. 그럼 쭉 내려보자. 내리다가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여기까지. 원점 지날 때까지는 4사분면 안 지난다. 그러면 y 절편이 0보다 크다. 확실하죠? 같아도 안 지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추가적으로 바로 이 y절편까지 구해주는 걸 잊지 마세요. 물론 기본은 이거는 항상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얘들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풀든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형태. 네 번째. 이게 이제 제일 많이 풀죠, 여러분들이.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최소값의 기초 문제는 어떤 거냐면 기초 문제는 그냥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그래프를 그려서 다시 할까요? 죄송해요. 이게 먼저 표준형으로 바꾸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리고 세 번째 범위 표시를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네 번째, 가장 위쪽에 있다 얘가 최대, 가장 아래쪽에 있다 얘가 최소가 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해되나요?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요거 48페이지에 있는 문제 7번이 되겠습니다.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죠. 교과서 48페이지에 문제 7번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얘는 표준형 맞죠? 표준형 맞습니다. 왜냐? 개수 1, x개수 1.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정근선 x축 평행이동 안 했죠. 그래서 끝. y축 그대로 끝이라는 게. 그리고 두 번째 증가 감소. 이거니까 감소죠. 그러면 이런 식의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범위 표시. 범위 마음대로 표시하세요. 1부터 9까지. 그럼 요 안에서니까 요때가 제일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요때가 제일 낮게 갔네요.
따라서 이때가 최대값, 이때가 최소값이 되겠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이니까 실제 대입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진수가 1이면은 0이니까 마이너스 2. 최대값은 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9는 3의 제곱 빼기 2죠. 그럼 빼기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이거는 연습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 돼야 되느냐, 이걸 연습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래프 그리지 않고 푸는 것까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다. 어떻게? 증가, 감소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입니다. 즉,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 보여주면 얘가 무슨 함수다? 감소죠? 그럼 감소함수니까 작을수록 커지죠. 그러면 1이 제일 작은 수를 대입한 거니까 최대, 9가 제일 큰 수를 대입한 거니까 최소가 된다. 이렇게 해결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넣으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돼야지 그 다음으로 언급할 유형인 그 다음으로 제가 언급하게 될 유형이 뭐냐? 두 번째, 응용이 되는 건데, 그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진수의 2차 함수가 오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로그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있었다라고 하고, x의 범위가 x가 1부터 4까지라고 할까요? 이렇게 범위를 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최대 최소를 구해라.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 때 이걸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이 2죠. 그러면 얘를 하나의 문자로 보게 되면은 이게 네모친 게 하나의 문자라면 밑이 2니까 증가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첫 번째 증가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증가의 뜻에 의해서 이게 진수를 이제 보는 거죠. 진수의 최대가 되면 증가는 전체 함수와 전체 로그와 일치하니까 함수도 최대가 될 거고, 반대로 진수가 최소가 되면 함수도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을 했으면 증가함수라는 걸로 이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이거를 순차적으로 구해주세요. 한 번에 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럼 먼저 진수의 최대 최소를 찾을게요. 그래서 진수를 따로 먼저 적어보면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표준형으로 고치고, 됐나요? 최대 최소 구하는데, 자, 아래로 볼록 대칭축의 x는 죄송해요 2네요. 2. 범위는 1부터 4까지. 그러면 꼭지점이 들어있으니까 진수의 최소값은 꼭지점인 4, 진수의 최대값은 멀리 떨어진 4가 들어갈 때네요. 4를 넣으면 2는 4에서 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진수가 될 때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진수 자체에 8을 넣게 되면, 즉 최대값은 로그 2의 8이니까 3, 최소값은 진수가 4가 되면 로그 2의 4니까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지수함수에서랑 똑같은데 두 번째 응용 문제는 치환을 해서 2차 함수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핵심도 똑같아요. 치환하면은 범위를 치환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예를 들어보는 게 빠르겠죠. y는 로그 2x의 제곱 됐나요? 빼기 2의 로그 100x,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x 범위를 1부터 100까지로 주겠습니다.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정리를 좀 더 할까요? y는 로그 2의 x의 제곱, 진수에서 더하기니까 로그 곱하기겠죠? 진수에서 곱하기니까 로그 더하기겠죠? 그럼 2 더하기 로그 x인데 2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로그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더라도 로그 2의 x를 죄송해요. 문제 잘못 적었네요. 상형 로그로 다 바꿀게요. 얘는 없어져야 돼요. 죄송합니다. 로그 x 이렇게 될게요. 여기도 없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로그 x를 t로 치환하겠죠. 그럼 범위를 치환하라고 했으니까 로그 x는 증가죠. 그래서 1을 넣었을 때가 최소. 그러면 t가 1부터 100을 넣었을 때가 최대 2. 그래서 문제는 요 범위에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4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면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 t가 1 그리고 1부터 2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1부터 2까지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니까 꼭지점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꼭지점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최대값은 가장 멀리 떨어진 2네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입니다. 만약 이 문제에서 그때의 x를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최소일 때 x는 이런 걸 물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나게 풀다가 1이라고 대답해요. 왜? t가 1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죠. 내가 x를 구해야 되니까 t가 뭐냐면 로그 x를 치환한 거죠. 얘가 1이니까 x는 11대가 되는 거. 됐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따라 답을 정확하게 구하는 것까지 꼭 연습을 하세요. 자, 오늘